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선 승리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제시하는 미래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가장 바라는 미래고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김웅이, 국민의힘 김웅의 이준석이가 세 명이 유승민 개, 이른바 유승민 똘마니들이 만든 하우스라는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지들끼리 토론을 했어. 토론회. 하야, 아니 저들끼리 하는 건 좋아. 거기까지는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오세훈이가 하하야, 역시 오세훈이야. 오세훈이가 이준석을 사실상 지지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와, 방금 전 영선 초선들이 자체적으로 벌인 토론회를 유튜브로 봤다. 그 많은 후보 중 누가 대표가 되어야 국민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까요? 응? 지금 이제 이준석 바람이 부니까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가 1등으로 나오니까 여기에 편승하는 거야. 그렇지만 국민의힘 당대표가 여론조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당원 70%, 여론조사 30%예요. 김칫국 들이키지 마셔라 이거야. 응? 대한민국의 정말 진성 보수 자유우파들, 보수 자유우파 집도끼들이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그런 참 충정과 일념에서 오세훈을 찍어줬더니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하는데 가장 싸가지 없게 나왔던 그걸로 지금까지 떠들며 돌아다녔던 그 이준석이가 당대표 돼야 된다? 그게 유쾌한 반란이다? 이야, 오세훈의 정체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 자유우파 집도끼들이 이미 다 알아왔던 거예요. 응? 저자가 얼마나 컨텐츠가 없는 이른바 좌파 코스프레. 정말 그야말로 함량미달. 그 실력, 그 밑바탕. 오세훈이가 과연 근수가 얼마 나가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완전 포퓰리스트. 이준석이가 뜨는 것 같으니까 거기다 젓가락 얹히는 거야. 편승하는 거야. 전형적으로 기회주의자죠.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니까. 정말 오세훈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아침 이걸 어떻게 방송에 조마이뉴스에서 한번 할까 말까 갈등을 일으키게 했어요. 왜? 오세훈은 말이지, 지금 서울시장이 된 지 지금 한 달, 오늘이 24일이니까 한 달 지금 보름이 넘었는데 박원순 정책 중에 뜯어 고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사실상 뭐냐? 박원순 2기야, 2기. 박원순 후계자야. 김어준 방송 완전 떵떵거리면서 방송하고 있는 거야. 응?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럴 거라고 오세훈이가
뭐 그런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뭐 모르고 뭐 찍어준 게 아니에요. 네?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야. 그러고도 남을 인간. 단지 뭐냐?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거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 오세훈, 너도 안 된다. 어떻게 이준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보수 자유우파 집토끼들의 인식이 있잖아요. 야, 이거 완전히 죽 써서 정말 개주는구나. 지금 이준석이가 지지도가 1위가 나온다는 이 수만 여론조사 그 장난질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탈하잖아요. 허탈해. 야, 어떻게 이런 정말 이 꼬마 꼰대 말이야. 이 싸가지 없는 이 꼰대가, 이준석이가, 종편이란 종편에 다 나와가지고, 조치비조선 강적들, 종편이란 종편에 다 나와가지고, 입만 열면 박근혜 씹어댔던 이자가, 응? 그리고 박경준이가, 부산시장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주장한 것이 전략적으로 잘못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고 하는 이자,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이준석을 지지하겠다는 거야. 오세훈이가. 응? 악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오세훈 얼마나 잘 되나 한번 봅시다. 에? 우리가 한번 눈을 서슬퍼렇게 한번 뜨고 한번 봅시다. 이런 기회주의자, 응?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그 서울시장 선거 때 서대문에 갔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어. 목숨을. 응? 그래서 간신히 이긴 거야. 간신히. 오세훈이가 뭔데? 그 뒤에 누구냐? 박근혜 대표가 있었던 거예요. 유승민도 마찬가지야.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으로 유승민이가 있었던 거예요. 응? 이준석은 뭐야? 이준석도 마찬가지야.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27살 먹은 그야말로 청년 나부랑이가 하버드 나왔다고 어쩌하면서 새누리당의 집권당이야. 집권당. 그 당시 이명박 정권의 집권당이야. 그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이라고. 이야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시키게 누구야? 박근혜 대통령. 근데 이 자들이 모조리 배신하는 거야. 오세훈의 배신. 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배신. 바른정당 만들 때 그 뛰쳐나가가지고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그 실룩거리는 그 오세훈의 모습.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 자, 그러나 우리 보수 자유우파요. 기억력 정확하잖아요. 예? 우리 절대 하실 필요 없어요. 아, 그래. 오세훈 알았다. 알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에? 나는 인간으로서 나는 그렇게 못해. 나 때문에 여성이 여기에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지금도 그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순실이가 아니라 최순실의 몇 배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배신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배신을 서슴지 않더니 오세훈이가 어제 딱 이준석 을 띄우는구만. 이게 오세훈의 정체야. 네? 이게 오세훈의 정말 깃털보다 더 경박스러운 오세훈의 정체인 거예요. 네. 여러분의 생각을 다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꿍꿍 앓지 마시고. 야, 이준석 완전 정말 이 꼰대 보수 우파의 싸가지들.
자, 막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세훈이 선거 때 윤창준이가 얼마나 제가 참 분통을 터뜨렸습니까? 공동선대위원장이 유승민이야. 네? 서울시장 선거 때. 공동고문이 김무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찍어주자 이렇게 한 거죠. 자, 정말 김태흠 의원 여러분 기사 접했죠? 비난하고 탈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탈당하는 것이 이준석 씨 감사의 표현이냐? 네가 박근혜 대통령이 너를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27살밖에 먹지 않은 청년을 그야말로 인생 대역전을 시켜놨는데 네가 유승민 따라다니면서 바른당 만들고 바른미래당 만들고 안철수하고 그리고서 유승민 따라다니면서 새로운 보수당 만들어가지고 지금 들어온 놈이 몇 번의 탈당을 해가지고 탈당과 당적을 바꿔가지고 정치인 노예한 싸가지 없는 그야말로 달고 다른 정치인 그 흉내내고 있는 이준석이가 어떻게 네 그 입으로 그분한테 고맙다고 하느냐. 이런 쓴소리를 했어요. 나는 참 이 김태흠 이 양반 너무 좋아요. 너무 칼칼해. 정말 칼칼한 충청도 사나이야. 좀 양반이야 정말. 응? 지금 말이죠. 친박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이야. 김재원이 박근혜 대통령 때 대변인하고 술 처먹고 뭐 해가지고 뭐 실언하고 그런데도 정무수석 시키고 국회의원 시키고 다 했는데도 뭐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라고 그런 배신을 때리는 그 김재원, 야, 이건 인간 말종이지. 인간 말종. 정치적 인간적으로 그건 막장 인간이지. 응? 그런데 김태흠 의원이 사실은 말이죠. 지금 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준석이가 그렇게 설치는데도 이준석한테 따끔한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혹시 내가 꼰대로 몰릴까? 이런 아주 비겁한 생각 때문에 이준석한테 따끔하게 얘기도 못하는 사람,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역시 김태흠이다. 김태흠이가 한마디로 그 말 아닙니까? 너 싸가지 없는 소리 하지 마. 젊고 신선한 정치를 하겠다는 이준석 후보의 언행이 무척이나 공허하고 쓸쓸하게 느껴진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더니 언행은 노회한 기성 정치인 뺨친다. 네. 응? 지금 이준석이가 이렇게 지지도가 1위고 30%고 여론조사가 나경원, 주호영을 다 합해도 이준석이가 1등이라고 하는데 그건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만든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조선일보. 야, 조선일보가 그야말로 미치도록 이준석을 띄우는 거야. 어제 이준석 기사가요. 한 5개. 심지어는 사설까지. 야! 사설까지. 아니, 이준석이를 완전 전폭 지지하는 사설이야. 이준석 용비어천가야. 응? 이동훈이라는 그 논설위원, 같지도 않은 논설위원이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유튜브를 하나 떼어올려가지고 그 기사를 조선닷컴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새벽까지 계속 톱이야. 그랬더니 사설.
사설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민의힘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합리적인 중도 정치를 강조해온 후보들을 내세워 크게 승리했다는 거야. 이준석이를 시대 변화를 잇고 국민의 고른 지지를 받는 정당, 보수와 합리를 함께 갖춘 정치인이라는 거야. 이야!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이른바 상업주의, 기회주의죠. 왜 지금 조선일보는 이준석을 띄우느냐? 왜 띄울까? 이준석이야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건 뭐냐? 지금 이른바 올드 보수들 60대, 70대, 80대 조선일보 다 끊었어요. 조선일보 다 절도한 거야. 조선일보가 이준석을 왜 띄우냐 이게. 조선일보가 유승민을 왜 띄울까? 그리고 조선일보가 유시민을 왜 띄울까? 한겨레는 유시민을 띄우지 않아요. 한겨레는. 네? 한겨레는 이준석을 안 띄워. 그런데 조선일보 보세요. 사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게 이준석이가 어제 대구에 갔는데 대구에 완전히 일거수일투족을 다 썼어. 다. 이거 보세요. 이야. 이게 완전히 미치도록 띄워주는구만. 국민의힘 심지어 말이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 부모의 고향이 대구라는 사실이 최근 널리 알려졌다. 완전히 이준석 기관지야, 기관지. 응? 개그맨 강성범이가 이준석 부모 화교가 차라리 화교가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것 대구 비하 발언이다. 이 논란이 되면서 이준석 부모의 고향이 대구다 라는 사실이 최근 널리 알려졌다는 거야. 이야, 이런 기사가 가능하구만. 이런 기사가. 참, 정말 놀라운, 조선일보의 놀라운 참 그야말로 재주다. 그러니까 뭐냐. 이준석의 부모는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대구 경상북도 그리고 경상도 유권자들 당원들은 이준석 찍으라는 거지. 조선일보가 이런 장난을 하고 있어요. 명색이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조선일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준석을 갖고 이런 장난을 치는구만. 그 뒤에는 뭐냐. 앞에 사진은 이준석이가 서문시장을 가가지고 상인들하고 주먹 악수하는 건데 뒤에 보면 김웅이야, 김웅이. 야, 이런 장난을 치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이른바 대한민국의 전통적 보수우파 50대, 60대, 70대, 80대 그 층으로부터는 이제 완전 외면을 당한 거야. 그래서 1년에 10만 부씩 떨어져 나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른바 중도 좌파한테 그쪽으로 가자. 그러면서 섞어찌게. 문재인 적당하게 욕하면서. 근데 민주당 그리고 좌파의 그 목소리를 가장 잘 전달하는 게 조선일보예요. 바로 이제 그런 시장을 노린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10만 부씩 조선일보 독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런 짓을 하니까 말이에요. 이준석 사설 쓰고 또 논소리를 한 친구가 유대 이동훈이라고 말도 안 되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준석 창가에 완전히 이걸 실었어. 유튜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준석 부모는 대구라는 이런 기사를 쓰고
그런데 어제 한겨레가 조선일보 됐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겨레가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입니다. 참 이 기가 막힌 이야기야. 나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한겨레라 그러면 정말 이를 박박 갈았던 시절이 있는데 와, 자 이준석 이걸 현상을 돌풍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그 해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한겨레 조선일보는 그냥 일방적으로 빨아대는 거야. 응? 근데 한겨레에서 뭐라고 썼느냐. 이준석이가 6.11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유력 정당의 국회의원 경험 없는 30대 대표가 탄생하지만 지금의 기세가 본선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거야. 네? 이준석이가 지금 잠깐 깜짝하고 뜨고 있지만 6월 11일 본선에서 이준석이가 당선될지는 미지수다는 거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참,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자, 안티페미니즘 이슈로 노출 빈도를 높이면서 인지도를 크게 올린 것이 전당대회와 맞물려 돌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석이 뭐냐. 이준석이가 지금 뜨는 이유는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 막 떠들어내가지고 그 노이즈 마케팅인데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본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 일부러 남녀 갈등을 부추겼지만 당에는 해를 끼치고 본인만 스타가 됐다. 본인만 스타가 됐을 뿐이지 이준석이가 과연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거지. 미지수가. 그 다음 이야기가 기가 막혀요. 자, 이준석이가 뜨면 국민의힘도 떠야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겨레 기사입니다. 한겨레 기사예요. 네?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거야. 예? 역풍이 부른 거야, 역풍. 이준석 역풍이 불고, 역풍이. 네? 서기자님, 정확하게 보고 있네. 오히려 이준석 때문에, 야, 국민의힘이 이게 무슨 지금 장난하고 있냐? 지금 유치원 반장 뽑는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전통적인 보수 자유우파들은 야, 이거 웃기네, 진짜. 이러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을 더 싫어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정확한 거지, 지금. 그러면서 7대3의 비율, 이른바 당원 투표가 70%고 여론조사가 30%인데 7대3의 비율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준석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정치란 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예. 이준석이가 이번에 과연 당대표에 당선될 걸로 출마했을까? 예? 그 소위 말하는 그 얄팍한 계산이죠. 얄팍한 계산. 근데 이게 6월 11일까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오고 오히려 그야말로 뭐 새로운 정치 한다고 하더니 대구에 가서 2주 동안 산다는 거야. 2주 동안 앞으로 계속. 근데 그런 거 저런 걸 이제 다
이제 알기 때문에, 네, 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고 있지만, 제가 참 40년 정치를 지켜보면서, 그래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절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보 같지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오래 가더라 이거죠. 원칙을 지키는 사람. 바보 같지만. 네? 그건 틀림없더라. 원칙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지금 우리 이른바 보수 논객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있죠. 역시 그 살아남는 사람들은 누구냐?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국민들이 시청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참 개인적으로 참 짜증날 때가 있죠.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정치 평론을 하는가라고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창중이가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그야말로 따박따박 원칙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그게 윤창중도 살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도 살려내는 방법이고, 그게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예, 먼저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제 PT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저희는 기록적인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역 분할 구도의 승리와 다르게 이번에는 전통적인 우리의 지지층의 2030 세대가 결합해서 세대 구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저는 이 결과에 감탄하고 또 앞으로 두렵습니다. 사실 다시 이기려면, 이렇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결과가 영속적이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까요? 저는 원칙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저희는 상식적이고 비겁하면 안 됩니다. 지난 총선 전에 저희 당의 모습은 젊은 세대에게 비상식적으로 비춰졌습니다.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논란 등을 겪으면서 당은 정말로 비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정당이 음모론자들과 당당히 맞서 싸우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어차피 크게 보면 우리 동지들인데 왜 그래, 이러면서 음모론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우리에게 실망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은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나누어 주는 것에 정말 인색했습니다. 당직이든 공천이든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계파로 나뉘어서 서로 공천학살을 자행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헛공약만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당이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만들었던 유세차의 작은 공간을 젊은 세대에게 내어주는 그 발상 하나로 2030은 열광했습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후보가 아무리 차 위에 올라가서 본인들의 연설을 했다 하더라도 유튜브에서 5만 조회수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도전 하나 했더니만은 젊은 청년들의 우리를 지지하는 연설은 하루가 다르게 조회수가 들어갔고, 나중에는 100만 조회수, 50만 조회수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준 선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혁신 공약들을 내겠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제 공허한 공약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먼저 제가 언급했던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 지금의 젊은 세대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 때문에 구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량진에서 2년 3년 수험 생활을 합니다. 그런 젊은 세대에게 우리 당의 의원이나 공직자들이 아니면 당직자들이 MS 오피스를 어디서 파는지 모른다 라는 얘기를 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표를 얻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직자들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 의지를 젊은 세대에게 보일 때 젊은 세대는 저희를 신뢰할 것입니다. 대선 흥행이요, 누굴 영입한다, 대통합을 한다, 이런 것 이상으로 가서 형식과 그리고 경선 자체도 젊은 세대에 맞춰서 재미가 있어야 되고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도여야 합니다. 제가 제안했던 2대2 팀 토론 배틀, 논리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을 젊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과 같은 신선한 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당직을 공개 경쟁 선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줄 세우기, 계파 정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세대가 극혐합니다. 혹시라도 이미 전당대회에서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당선되면 이런 당직을 주겠다 약속하신 분이 있다면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이번 선거 그런 선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선거는 공정과 경쟁의 가치를 젊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제시하는 미래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가장 바라는 미래고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